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코딩 예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튜플과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5장 1절에서 5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해 본 타입이 int형, 플로트, 그다음에 문자열인 스트링 타입을 알아보았죠. 이런 객체를 사용해서 if문, 그다음에 for문, while문 이런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또 함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이 중에서 5강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 스트링 객체가 저희가 첫 번째로 배운 비스칼라 객체 중에 하나입니다. 비스칼라 객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링 객체의 원소를 인덱스나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개별 원소에 접근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5장에서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다룰 이 5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스칼라 객체를 배웁니다. 튜플, 리스트, 그다음에 집합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 튜플과 리스트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집합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순서가 있는 시퀀스입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문자열과도 비슷하죠. 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문자열과 비슷하고요. 하지만 문자열과 다른 것은 여러 타입이 튜플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튜플은 이렇게 빈 중괄호, 빈 소괄호를 감싸서 튜플 객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1 이퀄하고 빈 소괄호를 치면 아무런 원소를 담지 않은 빈 튜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튜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튜플 객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동일한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시적으로 지금 T1 객체를 튜플로 만든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은 경우에 이런 문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동일하니까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진 T2 튜플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는 1, 두 번째 원소는 문자열 2, 그다음에 세 번째 원소는 정수 3. 그래서 저희가 문자열에서도 봤지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요. 인덱스 0번째 원소, 인덱스가 1인 원소, 그다음에 인덱스가 2인 원소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요. 위에서 봤지만 여러 타입이 포함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듯이 두 번째 문자열과 정수를 섞어서 이 튜플 소괄호 안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2 객체를 만든 다음에 T2의 첫 번째, 즉 인덱스가 0인 원소를 출력해 보면 1이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튜플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튜플 안에 튜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튜플은 여러 타입의 원소를 가질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튜플도 원소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면 T1 튜플을 앞에서와 같이 1, 그다음에 문자열 3으로 3개의 원소를 가진 튜플을 생성하고요. 그다음에 T2 튜플의 첫 번째 원소에 T1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는 3.25 이렇게 플로트 값을 부동소수 값을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T2를 출력해 보면 T1이 첫 번째 원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콤마로 첫 번째 원소의 끝을 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3.25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2의 첫 번째 인덱스가 0인 원소를 출력하면 1, 2, 3, 2 튜플이 출력이 되고요. 이 튜플에 만약에 두 번째 원소를 참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T2, 0 하고 다시 인덱스를 또 연달아 써서 1 이렇게 표시하면
두 번째 원소인 인덱스가 1인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튜플 안에 튜플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비스칼라 객체는 다른 종류의 타입을 포함할 수 있는 비스칼라 객체는 이렇게 여러 번 중첩해서 객체를 감쌀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중첩하면 굉장히 찾기 좀 힘들겠죠. 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요구사항이나 또 명확하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을 판단해서 네, 튜플이나 이런 비스칼라 객체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튜플 안에 튜플이 들어가 있는 객체를 만드는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튜플을 사용할 때 종종 이렇게 하나의 원소를 가진 튜플을 T1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처음 파이썬을 배우실 때 종종 실수하는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T1을 출력하면 int라고 나옵니다. 즉 정수 1이 T1 객체는 정수 1을 가리키는 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소괄호를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산술 연산자 1 더하기 1 뭐 이런 산술 연산을 감싸는 연산의 우선순위를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튜플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와 같이만 쓰면 이게 튜플을 만드는 건지 혹은 산술 연산의 소괄호인지 구분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튜플을 사용할 때는 항상 끝에 콤마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원소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끝에 꼭 콤마를 넣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두 개 이상 원소를 사용할 때는 끝에 콤마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원소만 가진 튜플을 만들 때 꼭 끝에 이렇게 콤마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법이 마치 뭔가 오류가 있는 문법처럼 이렇게 보이죠. 뭔가 에라타 같고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문법이 정상적인 거고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튜플을 만들면 튜플이 생성이 안 되고 정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첫 하나의 원소를 가진 T2 튜플을 만들어서 타입 함수에 넣어서 확인해 보면 튜플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튜플은 변경 불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T2에 있는 첫 번째 원소, 즉 1로 저희가 초기화 했는데요. 이 1의 값을 2로 바꾸려고 하면 튜플은 아이템 원소 할당이 불가능하다. 즉 변경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튜플은 한번 생성하면 그 안에 있는 원소를 바꿀 수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과 비슷하죠. 튜플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포문을 배울 때 앞서 강의에서 저희가 6강인가요? 거기서 저희가 튜플 객체를 만들어서 반복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포문을 사용해서 튜플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intersect라는 함수는 T1과 T2 튜플에 있는 값 중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값만 리절트에 넣어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T1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서 이 변수에 넣고요. 이 변수에 있는 것이 T2에 있으면 T2에도 있으면 그다음에 리절트에다가 하나씩 E1을 추가해서 넣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in 연산자가 포문에서 저희가 사용해 봤었죠. 그래서 T1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이에다 집어넣는 그런 구문으로 저희가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품문에 있는 in은 저희가 처음 보는데요. 이때 이 in 연산자는 T2에 변수 2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소속을 확인하는 멤버가 있는지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2가
T2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 있으면 true, 어, 없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가 T2에 있으면 result에 2를 만드는데요. 지금 이 result 플러스 equal 그다음에 이 문장은 원래 2의 result에 있는 값을 에다가 2를 하나 더 더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서 리절트에 할당하는, 그래서 튜플과 튜플을 더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저희가 산술 연산자에서 플러스 이퀄 같은 것을 사용해 봤었는데요. 가령 3 더하기 2는 5가 되죠. 그럴 때 어떤 저희가 변수를 3을 가진 변수를 쓰고 그다음에 변수 더하기 2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변수 플러스 이퀄 2 하면 원래 변수 값에 2를 더한 다음에 더한 값을 새로운 변수에 할당하는 그런 문장이었는데요. 비슷하게 여기 튜플에서도 기존 리절트에 들어있는 튜플에 새로운 튜플을 더한 다음에 그렇게 더해진 새로 만들어진 튜플을 리절트 변수에 다시 매핑하는 할당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튜플을 매번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기존 튜플에 뭔가 값을 추가하거나 하지 않고 두 튜플을 더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튜플이 변경 불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섹트 두 개의 이 인터섹트 함수를 만든 다음에 두 개의 튜플을 집어넣어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A2, 그다음에 B2A인데요. 지금 중복되어 있는 원소는 2와 A가 중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값은 A와 2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배울 비스칼라 객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튜플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시퀀스고요. 여러 타입이 포함 가능하다는 것은 튜플과 같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리스트의 장점이고요.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많이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튜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시간에 함수를 만들 때 함수의 LGS 객체, 그래서 개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임의의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 있는 파이썬 함수의 그 문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때 저희가 ARGS 변수로 받는 것이 바로 튜플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함수로 받은 어떤 인수값을 함수 안에서 변경한다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겠죠.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전달한 인수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어떤 인수값을 받는다면 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고 않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앞에 있는 방금 전에 배운 튜플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값을 계속 바꾸면서 자유스럽게 사용해야 될 경우도 많죠. 그럴 경우는 저희가 리스트를 사용하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괄호 꺽쇠를 두 개를 사용해서 빈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튜플과 마찬가지로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빈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튜플과 마찬가지로 두 문장은 완전히 동일한 거고요.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명시적으로 이 L1 객체가 리스트라는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튜플과 달리 리스트는 이 대괄호의 사용법이 다른 신텍스와 혼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 때도 추가적으로 콤마를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 하나만 넣고 대괄호를 써서 L2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변경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L2 객체 첫 번째 원소 지금은 1이 들어가 있는데 1을 2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할당 연산이 가능한 것이 리스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L2의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하면 2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반복할 수 있는데요. 앞선 경우처럼 저희가 그 튜플 반복과 완전히 동일한 그런 인터셉트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대신 저희가 음, 튜플 대신에 리스트를 사용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리스트도 포인문에 넣어서 반복할 수 있고요. 역시 소속 연산자인 연산자의 우변에 넣어서 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리스트를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객체의 동일성인데요. 저희가 리스트 1에 문자열 1과 문자열 2를 넣은 리스트 1, L1 객체를 만들고요. 동일한 1 문자열과 2 문자열을 넣은 L2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L1과 L2가 같은 객체인지 다른 객체인지를 확인하는 연산자가 is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L1, 그다음에 L2를 놓고 두 객체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음, 경우인데요. 만약에 두 객체가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요. 만약에 객체가 다르다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보면 false가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에 있는 내용은 같지만 별개의 리스트로 저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두 객체가 다르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첫 번째 원소, L1의 첫 번째 원소와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네, 제가 빠르게 고치겠습니다. 네, L1에 있는 첫 번째 원소와 L2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1 있으니까 같다고 true로 이렇게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원이라는 이 문자열이 변경 불가능한 스트링 객체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보면 L1 객체가 메모리 공간상에서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 객체로 할당이 되고 이 객체 안에는 첫 번째 원소가 바로 원이라는 문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2도 메모리상에 어떤 객체가 리스트 객체가 할당되어 있고 여기에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이 객체의 첫 번째 원소가 원이라는 문자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원소가 투라는 문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과 투는 변경 불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상에서 하나만 존재하고요. 각각 L1의 첫 번째, L2의 첫 번째 객체가 이 원이라는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1과 L2가 동일한 객체이기 때문에 true라고 이렇게 반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객체 동일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저희가 사용할 때 혹시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리스트는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많은 원소 메소드들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함수를 배울 때 마지막에 메소드는 클래스에 속한 함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 리스트도 어떤 클래스, 리스트라는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많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이 append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1, L2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L1 객체에 3라는 문자열을 추가하면 이렇게 L2에만 하나의 원소가 끝에 더 추가되고 즉 인덱스가 0, 1, 2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2인 원소가 가리키는 객체 3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의 값을 추가할 때 append 메소드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L1 객체의 세 번째 네,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L2로 지금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2에 만약에 제가 3이라고 인덱스가 3인 인덱스가 3인 위치에 4라는 문자를 만약에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에러가 나는데요. 이 이유는 원래 지금 L2 객체에
append 메소드로 0, 1, 2까지만 생성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덱스 3이면 지금 인덱스 L2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 4라는 문자 에러를 넣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밴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사용하는 것이 이제 리스트 네포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네포는 리스트 표현식 대괄호 안에 포문을 넣어서 반복하는 한 줄로 포문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식이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간결한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레인지 함수를 예전에 저희가 사용해 봤었는데요. 아마 5강이나 6강에서 저희가 폰을 사용할 때 레인지 함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때 레인지 3 하면 0, 1, 2까지 반환되는 반복 가능한 객체를 만들죠. 그래서 i에는 0, 1, 2가 들어가는데요. 이 0, 1, 2를 봐서 만약에 0, 1, 2를 제곱하는 값이 들어가는 리스트를 만들려면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append 메소드를 사용해서 폼은 아래 코드 블록에 저희가 append 메소드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값을 추가하는 코드를 쓸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i를 제곱하는 표현식을 맨 앞에 두고 리스트 표현식으로 감싸면 결과값이 0, 1, 4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리스트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if문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는데요. 가령 저희가 range 10으로 해서 0부터 9까지의 정수값을 i 변수에 매핑하고 이 i가 짝수인 경우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경우 짝수인 경우에만 제곱을 하라.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리스트에 부분을 쓰면 0, 4, 16, 36, 64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스트 네포에 대해 책에서 좀 다양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리스트 네포는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식입니다. 왜냐면 비교적 좀 포문을 짧고 간결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포문 아래 하나의 표현식만 들어있는 코드 블록이 하나의 문장만 들어가는 이렇게 리스트 네포를 많이 사용합니다. 리스트 네포 안에 그러니까 포문을 두 개 중첩해서 리스트 네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읽기가 좀 난해해지겠죠. 하지만 간간히 좀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포문을 세 개를 중첩한 리스트 네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텍스로 포문 아래 들여서서 다시 포문을 쓰는 스타일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이해하기 좀 더 나으니까요. 네, 한 포문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중첩해서 리스트 네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배운 시퀀스 타입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전에 문자열에 대해서 스트링 타입을 배웠었죠. 예시는 이렇게 따옴표나 하나의 헛따옴표나 겹따옴표로 문자열을 만들고요. 또 변경은 불가능한 객체였습니다. 오늘 배운 투플은 문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객체를 다 포함할 수 있고요. 소괄호를 사용해서 투플 객체를 만들고요. 주의하실 거는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꼭 끝에 콤마를 써서 이게 산술 연산의 괄호가 아니라 투플을 생성하는 소괄호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투플에 있는 원소는 변경 불가능한 원소이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는 튜플처럼 모든 다른 타입이 수용 가능합니다. 튜플과 다르게 대괄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소만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 때도 끝에 콤마를 추가하실 필요 없고요. 네. 여기 또 제가 오타가 있네요. 빠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스트는 편리하게 만들어진 원소의 내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사용하고요. 프로그램 작성할 때 리스트 객체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음, 어, 비스칼라 객체인 나머지 5장의 뒷부분 내용, 집합과 또 다른 리스트만큼 정말 많이 사용하는 비스칼라 객체인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